소득자하고 좀 구분합니다. 일반 있죠. 타소득자하고 좀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타소득자하고 성실사업자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의미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얼마를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빼주냐면 12만을 공제줍니다. 12만.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12만을 공제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이 12만을 공제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세액공제 중에 신청을 한 금액이 12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자녀도 없고 보험료도 안 내고 의료비도 없고 교육비도 없고 기부한적도 없고 월세도 없고 없다고 하면 한 푼도 뭡니까?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뭡니까? 12만 원을 공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10만 원이 되더라 하면 그죠? 이걸 내가 받아보니까 계산하고 10만 원이 되더라 하면 그죠? 이걸 그죠? 가장 최저한 이걸 공제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제를 들어갔을 때 보면 이 12만 원보다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가 보험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가정이면 보험료가 100만 원이 전부 다 어느 정도 한도가 다 들어가요. 12%면 그것만 해도 12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신청에 의해서 저거보다 많으면 신청한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신청한 금액이 저거보다 적으면요. 표준세액 공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 신청해봤자 이 금액보다 적은 자는 표준으로 들어가고 신청을 해서 이거보다 많을 경우에 있죠. 내가 신청한 금액으로 공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그죠? 이 소득자는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뭐 연금소득자, 뭐 여러 가지 다른 소득자를 얘기하는데요. 7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7만 원을 빼줍니다. 제 같으면 얼마? 그죠? 제가 만약에 이런 공제가 없으면 물론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기부금하고 다른 연금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들 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금액보다 이만큼 안 되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7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7만 원 공제해줍니다. 근데 성실사업자는 뭐냐면 사업소득자 중에서 그죠? 성실사업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12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성실사업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성실사업자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성실하다 이 말이죠. 우리 세법이 바라보는 성실의 기준은 뭐냐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사업자 있죠. 그런 자를 성실사업자로 합니다. 신청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용 계좌를 신청해서 그 사업용 계좌에서 3분의 2 이상의 거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있죠. 가맹점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해서 지정받으면요. 성실사업자로 지정하면 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성실사업자는 그러면 사업용 계좌에 신고하고 그 안에서 모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신용카드랄지 현금 영수증 가맹업소가 되고 뭐 이런 요건을 맞추려면 5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짓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죠. 그죠? 처음에 유인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투명하게 하도록 있죠.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근데 약발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약발이 안 먹히는 거야. 그렇게 그걸 하려고 그죠? 그렇게 뭐 가맹점 들고 전부 다 하려는 자체가 굉장히 그죠? 그 약발이 안 먹히다. 그래서 우리 요 제도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근로소득자만이 가능한 게 뭘까요? 지금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근로소득자만이 가능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소득자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보험료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사업소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이 별표 친 거는요. 근로소득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그런데요. 이자들한테 그죠? 그 공제를 허용해 줍니다. 대신에 사업자는 보통 연령대가 몇 살이 일반적일까요? 사업자는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40, 50대가 굉장히 많을 거죠. 그죠? 그러면 40, 50대에서 가장 있죠. 필요해지는 있죠. 지출이 많아지는 항목이 뭔지 아세요? 보통 제 나이 되면 저 친구 부모님들 있죠. 줄초상이에요. 상 얼마나 많이, 그죠? 심지어는 막 일주일에 몇 분씩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그 나이대가 뭡니까? 아프신 분이 많죠, 그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연령이 되시니까 보통 40, 50대 사업자가 있으면 보통 그 부모님 연세가 한 7, 80 정도 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돌아가실 연령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시니까 의료비가 많이 들고요.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대학을 갈 연령이 되죠. 대학교 갈 정도 연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건드려 준 거예요. 다른 거는 그죠? 의미가 없으니까 이 두 개를 뭡니까?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있죠. 의료비 공제하고 세액 공제하고 기부금, 의료비와 교육비는요.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자만이 있죠. 공제가 가능했죠. 일반 소득자는요. 허용을 안 했다, 그죠? 네, 근데 이 성시사업자는요. 허용을 해서 이쪽으로 있죠. 이렇게 성시사업자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정도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에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소득자만이 공제 가능하다면 그 지문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와 교육비에 있어서는요.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공제받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성실사업자 있죠. 성실사업자는 사업소득자예요. 사업소득자, 성실사업자는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있죠.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소득 공제와 이렇게 세액 공제 항목을 쭉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요. 구체적으로 이거 실기적 개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